토요일 오후 퇴근길 을지로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익숙한 소란이 들려왔다. 자, 형님들 눈 크게 뜨세요.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 야바위꾼들이 상자 하나, 컵셋, 그리고 동전 하나를 가지고 호객을 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사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판을 지켜보았다. 생각보다 쉽네. 다 보이는데. 사람들 틈에 섞여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던 사나는 곧 감을 잡았다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몇 번의 판이 오가는 동안 돈을 따는 사람들이 나오자 사나의 손끝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한번 해볼까? 그는 호기롭게 앞으로 나섰다. 주머니에서 퇴근길에 마주한 월급의 일부를 꺼냈다. 여기 5,000원이요. 야바위꾼이 씩 웃었다. 형님, 눈썰미 좋으시네. 자, 잘 보세요잉. 사나는 눈을 부릅뜨고 컵이 움직이는 속도를 쫓았다. 분명히 가운데다 놨어. 그는 자신있게 손가락으로 가운데 컵을 가리켰다. 딸깍, 텅 빈 컵 속. 어이구 형님 이게 또 눈이 헷갈릴 수가 있다니까. 야바위꾼이 웃으며 컵을 툭툭 두드렸다. 사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5,000원을 내밀었다. 이번엔 맞출 수 있어.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허무하게 잃기만 했다. 2번, 3번, 어느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지갑이 가벼워졌을 무렵 사나는 비로소 자리를 떴다. 참, 내가 뭐 한 거지. 싸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제야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 시골집엔 냉장고가 없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대부분 여름철엔 차가운 물 위에 반찬통을 올려놓고 쓰고 있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냉장고라도 사드리는 건데. 마음 한켠이 저려왔다. 곧장 재성전자 대리점으로 발걸음을 옮긴 사나는 매장 안을 둘러보다 냉장고 하나를 골랐다. 할부로 할게요. 판매원이 지로용지와 계약서를 건넸다. 다음 달부터 청구서 날아올 겁니다. 사나는 지로용지를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찜찜하고 속이 쓰리지만 어머니가 웃을 모습을 상상하니 그나마 마음이 가벼워졌다. 적어도 이건 안 후회할 것 같아. 그날 밤 시골 어머니 댁에 도착한 사나는 무겁게 실은 냉장고를 조심스레 내리며 말했다. 엄마, 이건 진짜 필요한데 썼으니까. 혼내지 마.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 이 비싼 걸 어떻게 샀니? 너 돈은 있냐? 사나는 괜히 눈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아휴, 엄마. 내가 그래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이제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발로 차지 말고 조심히 열어. 김치 다 쏟아지니까.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 새거 냄새 나는 거 봐. 이쁘다 이쁘네. 사나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등을 바라보다 말했다. 나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매일 아끼고 참고 버티면서도 사람들한테는 늘 밝게 웃고. 그런 거 말이야. 어머니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살아보니 그러더라. 꼭 잘나서 버티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누가 곁에 있어 주면 그냥 하루는 또 넘기게 돼. 사나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사나는 그날 밤 작고 조용한 방에서 지로용지 한 장을 보며 피식 웃었다. 이게 뭐라고. 그래도 후회는 없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인생은 조용히 다음 장을 넘겼다. 그녀의 이름은 상미. 사나가 처음 본 순간 단번에 시선이 멈췄다. 롯데백화점 3층 여성복 매장. 브랜드 유니폼을 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묶은 상미는 마치 쇼윈도 속 마네킹처럼 완벽했다. 눈웃음은 늘 고객을 향했고 손끝은 예의 바른 동선으로 티 한 점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뒤로는 인기 많은 브랜드의 화려한 진열장이 있었고 그 앞엔 늘 손님들이 북적였지만 상미는 절대 허둥대지 않았다. 어머 고객님, 이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라인이 올봄 신상인데 사이즈도 딱 맞네요. 고객이 웃으면 상미는 더 환하게 웃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사나는 그런 그녀의 웃음이 어쩐지 약간 슬퍼 보였다. 정말 저 웃음이 다 진심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몇 번이고 그녀 쪽을 바라봤다. 판매 실적이 좋아야 진열 위치도 올라가고 인센티브도 생긴다. 알게 모르게 외모도 경쟁력인 곳. 그리고 그 안에서 상미는 어쩌면 너무도 익숙하게 이겨내고 있는 중이었다. 상미는 재고 조사를 하러 온 사나를 항상 친근하게 맞이했다. 그저 일하는 차원에서의 반응일 수도 있지만 사나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자연스러운 친절에 이끌리고 있었다. 김사나 씨, 오늘도 재고 조사 오셨네요. 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고 그 말 한마디가 사나에게는 뜻밖의 위안이 되었다. 상미는 언제나 친절하고 일하는 내내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사나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왜 이렇게 상미에게 끌리지? 그저 미소 하나,
친절한 말투가 전부였지만 사나이 마음속에는 점점 상미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사나이 가슴 한켠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일었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그 시선이 멈추는 걸 알았다. 어쩌면 이건 그냥 일상적인 친절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분명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날 상미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물건 빠르게 세팅하셨어요. 역시 일 잘하시네요. 그 말에 사나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웃음을 지었다. 상미 씨도 항상 밝게 웃어서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그 말에 상미는 잠시 웃음을 멈추고 눈을 맞췄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잠깐 교차한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갈등이 일었다. 그녀와의 관계가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그저 평범한 동료일 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수연은 동창회에서 옛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오랜만에 만난 한 친구가 말했다. 수연아, 김사나 알지? 그 친구, 재성모직 본사에서 판매과에서 일한대.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사실 사나가 재성모직에 취직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근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본사, 와, 판매과, 라는 말은 수연에게 꽤나 큰 충격이었다. 정말? 재성모직 본사에서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판매과라고? 그럼 대단한 거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렇지. 재성모직 본사 판매과라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 진짜 잘 풀린 것 같아. 수연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는 걸 느꼈다. 사나와의 추억이 떠오르며 그동안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 그가 이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마음 한구석에서 그리움이 피어올랐다. 그래, 잘 되었구나. 수연은 그 말을 내뱉으며 조금은 멍해졌다. 한편으로는 자신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나가 그렇게 큰 회사를 다닌다는 사실이 조금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그만큼 자신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다. 그날 저녁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수연은 계속해서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날 이후 수연은 다시 한번 자신이 겪었던 그 시절과 지금의 차이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사나와 다시 한번 만나야겠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렇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고 결국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사나는 고향에서의 평화로운 순간이 그리운 만큼 아늑하게 느껴졌다. 바쁜 일상에 치여 놓쳤던 그 시간들, 한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갔던 세상과 달리 이곳은 모든 것이 느리고 여유로웠다. 소들이 풀을 뜯고 하늘이 푸르고 맑은 이곳에서 사나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저 송아지가 자랑이지. 인선이 아저씨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등학교 때 내가 봐주던 그 송아지, 이제 다 컸다니 말이야. 사나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인선 아저씨의 소를 돌보며 방과 후에도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때. 그 시절에 소박했던 꿈들과 함께 보냈던 여름날들이 그리워졌다. 그 시절의 마음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순수하고 간단했다. 아저씨, 그때도 이렇게 소들 돌보면서 여유롭게 지내셨나요? 사나는 물었다. 인선이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바쁘지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 농사 지으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 그런 게 소박했지만 행복했어. 사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돌아가고 자신도 그 흐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급하게 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여유를 잃은 채 달려왔던 자신을 잠시 돌아볼 수 있었다. 고향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나가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인선이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이곳에선 늘 그랬어. 아무 생각 없이 지내도 하루하루가 다 채워지는 법이거든. 저녁이 되어 마당에 모여 앉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사나는 조금씩 그간 놓쳐왔던 따뜻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고향에 내려온 이유가 단지 여름휴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향의 자연과 가족들 속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잠시라도 그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분당 아파트 분양가에 치이고 야근에 시달리던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여긴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밤이 되자 마당에 평상이 놓였다. 별빛이 쏟아지고 매미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사나는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한 입 한 입 식사를 이어갔다.
감자탕의 깊은 국물 맛과 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 옥수수의 고소함이 그를 고향의 온전한 품에 다시 안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도시에서의 빠르고 바쁜 일상 속에서는 가끔 이런 간단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잊고 살았음을 깨달았다. 이 감자탕,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사나가 말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넌 항상 그런 말을 하지. 자주 와서 먹어라. 이렇게 밥을 먹을 때가 제일 좋다. 그 말을 들으며 사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녁이 지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다. 형은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열중했고 사나는 그런 형을 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 형은 여전히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고 그 자신도 이 시골의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다시 찾고자 했던 것이다. 형과 사나는 책상 앞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끔씩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사나는 형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자신도 그만큼 진지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사나, 내가 잘 되길 바란다. 어차피 다 지나가니까 마음 편히 해. 형의 말은 사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밤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며 사나는 고향의 품에서 조금 더 자주 그리던 따뜻한 마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 마음은 바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한 작은 것들이었다. 누군가에게도 이런 밥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사나는 그 생각을 품고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사나는 음료수 한 상자를 들고 고등학교를 찾았다. 졸업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정문 앞 은행나무들은 여전히 푸르게 서 있었다. 운동장 한쪽에선 후배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익숙한 종소리가 교정에 울려 퍼졌다. 교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사나 아니냐. 체육복 차림의 담임 선생님. 오 선생님은 여전히 젊고 활기찼다. 서울에서 일 잘하고 있냐? 예, 재성모직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맞아 인사드리러 왔어요. 두 사람은 교무실 옆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다. 사나는 음료수를 건네며 소소한 근황을 이야기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박수연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수연이? 그 친구도 잘 지내고 있지. 은행 다닌다고 들었어. 오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말했다. 직접 알려줄 순 없고. 잠깐만, 내가 수연이한테 내 연락처 전해줄게. 잠시 후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수연이가 연락하겠단다. 반갑대. 사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연.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사나는 운동장을 돌며 떠오르는 기억들에 잠시 잠겼다. 고등학교 시절 수연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그때의 순수했던 감정이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렁였다. 이제 그 시절이 더 이상 지난 일이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기억들이 사나에게는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명 서울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며 삶의 속도가 빠르게 흘렀지만 고향에서 느낀 평화로움과 정서적인 여유는 그리움으로 이어졌다. 수연과의 재회가 그리워지면서도 그동안 쌓였던 거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교문을 지나치며 사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만약 수연이 연락을 해온다면 이제는 그때와 달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만나면 어색함 없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나는 수연과의 재회를 기대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운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사나는 서울로 돌아와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바쁜 일상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짧은 한숨을 쉬며 재빠르게 머리를 감고 옷을 입었다. 그러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잠시 망설이다가 사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 순간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나야, 수연이었다. 몇 년 만인데도 그 목소리는 단번에 알아챘다. 그리고 그 목소리 안에서 느껴지는 미소와 그리움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수연이, 맞지? 응, 오 선생님한테 내 연락처 받았어. 괜찮지? 순간 그 말에 사나는 뭉클해졌다. 그동안 서로의 삶은 바쁘고 혼자였지만 그리움은 변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럼 고맙다. 연락해줘서. 잠시 침묵이 흐르자 사나는 조금 당황스러워했다. 그 침묵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동안 서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조용히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잘 지냈어? 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사나를 깨웠다. 응. 너는? 나야 뭐, 회사 다니면서 정신없이 살지. 너도 은행 잘 다니고 있다며? 응. 아직 많이 서툴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마치 그 시절, 고등학교 졸업 후 한참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도 야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나누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때의 정서가 잊히지 않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나누던 이야기들. 참 기억나. 수연의 말에 사나는 살짝 웃음이 나왔다. 그때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사나의 목소리도 조금 떨렸다. 그러다 문득 사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얼굴 한번 볼래? 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보고 싶었어. 나도. 그 말에 사나의 마음은 어느새 풀어진 것 같았다. 짧은 전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고 넓었다. 서로 떨어져 있었던 시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이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설렘이 가슴속에 차오르며 그는 어릴 적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돌아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럼 주말에 봐. 언제 어디서든 괜찮아. 수연은 전화를 끊기 전에 한 번 더 말했다. 응.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고 사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 대화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사나는 고요하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한번 웃었다.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리움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같았다. 사나의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리수였습니다.